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뭐 사실상 보합입니다. 예, 그리고 단기 부담을 이제 확인을 했던 자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한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하면 갈 수가 없다. 외국인이 매수해 올라가는데 그 외국인이 언제 매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 계속 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또 팔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박스권 하단에서 있었던 흐름과는 완전 반대인데, 무너질만 하면 외국인이 구원투수로 등판해서 살렸던 것과 또 반대되는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 5월 3일부터 글씨가 왜 이래? 예, 다시 5월 3일부터 그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파는 게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개방성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 해지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매도의 이유였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3일에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오히려 외국인 매도가 멈추고 매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기대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다만 공매도가 그동안 많이 줄었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그래서 공매도를 재개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공매도 재개하는 시점이 뭐 주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서는 효과가 없지만 이렇게 됐다면 공매도 효과가, 추가 공매도를 하는 게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긍정적인 변화라는 건 뭐냐면, 공매도가 올라갔을 때 이제 강하게 때려서 또 조정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는, 그게 왜 긍정적이냐, 지수가 내려왔는데.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아마 삼성전자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종목들은 잘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지수보다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고, 이런 형태의 흐름이 한 1년간 지속이 된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이미 우상향의 어떤 추세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걔네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내년에 지수가 상승하면서 대세 상승장이 펼쳐지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오히려 이게 더 좋다.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조정을 받는 게 더 긍정적인 그림이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 업종 보면 코스닥은 계속 좋은 흐름입니다. 좋은 흐름에 계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과열권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한동안 과열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전의 과열권을 보면 이게 뭐 그냥 패턴에 대한 건데, 짧게 과열이 됐고 조금 더 길게 과열이 됐고 조금 더 길게 과열이 됐고,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가 어쨌든 길어진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들어가는 데서 당연히 이거보다는 더 길게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다이버전시가 나왔는데, 이런 흐름들이 뭐 파동으로 따지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던 파동이라고 봤을 때 이 파동이 한 차례 더 일어난다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가 1100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리고 큰 틀에서 20년 만에 아마 큰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뭐가 올라서 상승을 할 것이냐, 당연히 뭐 작은 종목들이 올라서 상승을 하는 쪽으로, 주도주가 있는 건 유동성이 부족할 때는 특정 종목이 올라가지고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작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는 건데, 이 유동성이 풍부한 흐름에서 본다면 결국은 그 나중에 이제 그거 생각이 가상화폐. 가상화폐가 지금 어떤 말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말기적 현상을 보이는 가상화폐에서 넘어오는 또 투자자들이 상당한 규모일 겁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가상화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글 리젠이라든지 반응 같은 게 거의 10배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뜨겁고, 근데 그 정도 뜨겁다면 주식으로 치면 2007년과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가상화폐가 이대로 올해 안에 뭐 붕괴가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넘어올 거고 그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가상화폐 전체 흐름이 굉장히 나쁘고 일부는 올라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빠지는 형태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이 보면 그렇습니다. 급등해서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런 반등들을 계속 주고 그리고 이 구간마다 투자자들이 희망을 갖고 대응을 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이제 확실히 죽은 다음에 주식시장으로 영민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팔고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여기까지 갖고 있다가 잘못될 것인데 어쨌든 수급될 수 있는 공급될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코스닥의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유 종목을 살펴보면 유스홀딩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마도 이격 축소 과정에서의 어떤 변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서 21선 올라온 것과 만나서 또 반응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거니까 뭐 딱히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있고 뭐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단기간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숨고르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타이밍도 5월 12일 정도, 5월 10일에서 14일 사이가 될 텐데, 그러면 이 매집형 거래가 거의 이제 한 달 반 정도. 거기서 이제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기서 등락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빵 터지는 뭐 요런 거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다 빵 터지는 내려서 빵 터지고 이거는 좀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기대를 갖고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원 컴포텍 손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와, 나는 수익 보면 진짜 어렵게 수익 보고 손실 보면 이거 만회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금방 손실 푹푹 불어나는데 손실 보고 있던 게 금방 마이너스 16까지 갔던 게 금방 지금 본전이 됐습니다. 이거 반대인 것 같은데? 수익이 진짜 어렵고 손실이 쉬운 거였는데 왜 당신은 반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없습니다. 그냥 대응해야 될 자리에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샀고 올라갔다 빠져가지고 여기가 아니 여긴가? 빠지는 과정에서 성급하게 뭐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샀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물 타야지 샀다든지 이런 이 과정을 견디면서 인내심이 소진이 돼버립니다. 근데 대응 자리를 쭉 지켜보다가 돌아서는 요 시점에서 이제 산 거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대응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석적인 대응은 일단 원금을 찾았으니까 추가 상승해서 원금을 확실하게 찾으면 뭐 일부는 또 덜어내줘야 됩니다. 여기서 뭐 원래 2,000 몇백 주 갖고 있었으니까 한 5,000주까지 줄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정석적인 대응이지만 또 제가 일부 팔면 거기에 대해서 또 뭐 걱정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 265주는 팔까? 뭐 그 정도. 네, 그리고 NHN복스는 별 변동이 없었고 제노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레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제가 산 가격보다 밑에서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대응이 되니까. 그리고 요거를 이제 주간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장 초에 거래가 한번 있었고 그리고 나서 죽은 종목이다가 작년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폭락에 다시 회복하고 이런 과정에서 거래가 터졌는데 이 가격이 높은 가격이냐 낮은 가격이냐 낮은 가격이라고 봤을 때 왜냐하면 요 상장 가격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낮은 가격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가 축적이 됐습니다. 그럼 이 거래가 축적이 돼서 주가가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
지금의 유동성이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거 주가 박살내려고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누군가 거래가 터졌다는 건 누군가가 많이 샀다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사가지고 주가 망가뜨리려고 이 짓을 하나?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 당장은 아닐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뭐 제가 산 가격보다 아래에서 줍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안 올 것 같지만 또 금방 옵니다. 순식간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순식간에 이렇게 다녀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싸게 잡으시면 앞으로 대응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는 게 그런 건데, 만약에 제노레이를 10,000원에 샀다. 저보다 대응이 더 쉬우실 거고, 1,500원에 샀다. 이러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오르는 거 보고 한 12,000원에 샀다. 이러면 약간 대응이 부담스러워지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11,000원까지 내려서 시간을 좀 끌어버리면 12,000원에 산 투자자들은 던져놓으면 팔 수밖에 없는 심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싸게 사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 거래량 축적된 걸 봤을 때 얘는 분명히 갈 겁니다. 분명히 가는데 언제 가느냐의 문제인데 언젠가는 갈 거고, 그 언젠가는 제가 예상하는 시점은 보통 1분기가 통상적으로 실적이 나쁘니까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 과거에 보면 이게 과거에 보면 1분기가 확실히 좀 실적이 저조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번 1분기 뭐 아마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예, 어쨌든 이거 이후로는 좀 실적이 좋아지고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그리고 하고 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도 어쨌든 당장 뭐 지금 급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좋은 가격에 사도록 기다리는 거, 이것도 사실 인내고 투자인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리고 액트가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수급적인 부분만 보면 요 매집이 됐고 이제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 대란에 이어서 PCB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만 업체가 이제 그 공급을 못하게 되면서, 그 대만 업체 이름이 뭐였더라? 그 대만 업체 이름이, 잠시만. 예, 세계 3대 PCB 제조업체 중에 하나인 유니마이크론, 대만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반도체 기판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보복 수요가 생기고,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 공급이 줄어들면서 뭐 PCB부터 해서 다른 어떤 전자 부품 쪽에 대란이 일어나는데, 요게 어떤 시장의 성격으로만 보면 마지막 시세의 물량 증가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뭔 생뚱맞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시세가 날 때 보통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잡는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말리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왜 오르지? 왜 오르지? 왜 오르지? 하다가 마지막에 엄청나게 이렇게 오버슈팅 나올 때 뭐 부품 대란 이런 얘기가 터집니다. 아니, 부품 대란이라고? 그거 어쩔 수 없잖아. 여기서 그냥 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미 그건 여기까지 다 반영을 해왔는데.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되게 거물, 뭐 테슬라하고 제휴를 한다, 예를 들면 그런 뉴스가 있다라고 치면, 이게 왜 올라 하다가 테슬라랑 제휴하면서 거래량 빵 터지고 고점에서 난리가 나면, 테슬라랑 제휴하면 이거 오를 수밖에 없잖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개념의 뉴스가 지금 반도체 대란, PCB 대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유망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주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소재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안 두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반도체 더 호황이야. 터져본들. 그러면 메이저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그동안 반도체가 좋다고 해서 기관이든 외국인 투자자든 계속 삼아왔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그러면 반도체 대란이 뭐니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상태. 그 들어오는 상태에서 못 팔면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주식을 못 팔면 얘네들은 언제 팝니까? 그러니까 와 이건 살 수밖에 없어라는 재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러면 액트는 뭐 PCB 대란이든 뭐든 이런 거에 엮여가지고 주가가 오르면 뭐 당연히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해야 되지만 이거 올랐다고 걱정할 건 아니고 얘가 뭐 한 이 정도 되면 그래서 그때 소식이 나오면 그때부터 조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다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장은 그런 배경이 좋다. 그리고 1분기에도 이제 1분기 흑자 전환했을 거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걱정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전기차로 넘어갔을 때 액트가 관련된 사업을 하고 또 액트의 투명 디스플레이가 자동차용으로 또 개발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센서 같은 것도 괜찮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 지금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진 플라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진 플라임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5,000원대입니다. 물론 뭐 추천은 안 했습니다. 저도 안 샀고 이거 대신 이원 컴포트를 사가지고 예 그렇게 됐는데 이 주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앞에 일자를 봅니다. 이 일자. 그 확률이 많은 거니까. 그러면 이때 올라가고 이때 올라가고 이때 올라가고 이때 올라가고 이렇게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던 투자자하고 몰랐던 투자자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난 한번 보면 끝을 본다는 사람과 조금만 오르면 파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 못 먹어도 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요 액트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못 먹어도 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못 먹어도 고 해서 요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면 제가 얼마를 먹습니까? 5천만 원을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먹어도 고를 못해서 잘못됐다. 그럼 본전입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 10번 정도를 합니다. 10번 중에 한 번만 수익 내도 5천만 원이라고 치고 근데 10번 다 조금만 오르면 판다. 그러면 한 번 그 조금 오르는 게 한 5%, 10%라고 봤을 때 한 번에 500만 원씩 수익을 보면 10번 다 해봤자 모든 대응이 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10번 중에 한 번만 성공할 거냐? 시장 좋으면 10번 중에 7번, 8번이 성공합니다. 못 먹어도 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일자 볼 때까지. 예, 뭐 요런 개념으로 이제 과열이나 이런 건 한참 뒤에 얘기고 예, 그 우진 플라잉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오버슈팅이면 이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권리락이 발생했을 때 권리락 착시 효과로 오를 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재료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실적이 아주 뭐 100억 이상 나와버렸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항상 많이 샀던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언제 팔아야 될까라는 거. 개인 투자자들이 우르르 달려 들어가지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는 종목. 이 거래량이 엄청 터질 때 이때 던져야지. 안 그러면 던질 방법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 단타할 때 거래량 많은 종목 찾아가지고 거기서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걔네들이 파는 시점에 세력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 거래량 터질 때만 팔 수 있는데 얘네들은 물량이 많으니까 그 시점에서 그것만 골라서 하자라는 건데 이 미친 짓이 아니고 뭐냐. 예, 그런 생각인 겁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 찍고. 네, 뭐 어쨌든 제 덕분이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약간 제 거를 보고 이제 그 영감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 말에 공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같은 말이라도 누군가는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조차도 다 여러분들의 그 공이다, 실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손실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그런 겁니다. 모든 일은 다 나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야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수정을 해 나가고 그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 탓하는 순간 주식 투자는 망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제 덕분이라기보다는 고은미소님께서 잘 하셔서 이런 습관을 만들고 고쳐 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랬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손실 봤을 때도 내가 못나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주식 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바른 마인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제가 영향을 드린 것도 있지만 시장이 좋아진 게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이브 뮤직. 네. 예, 중소기업들은 결국 한번 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IMF 당시에, 뭐, 기업들 시가총액 10억, 20억 했는데, 뭐, 많이 폭락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기업들 그 상황에서 뭐, 시가총액 100억 이하 종목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200억 이하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결국 뭐 작은 종목들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맞춰서 아니 그 종업원 300명짜리 회사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보다 못하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원은 제가 다른 종목과는 달리 그냥 이거 뭐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조금 큰 금액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잘못 쓰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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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뭐, 아주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봤던 거니까, 뭐, 이게 제가 뭐, 크게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아무튼 도움이 됐다니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복수. 제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빼고, 이원은 그냥 뭐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간 거니까 빼고, 제가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니까, 뭐 카피를 하셔도 좋은데, 근데 제 평균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보다는 싸게 사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NHN 복수는 지금 제 단가보다 훨씬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권하진 않습니다. 예. 뭐 알아서 판단하신 문제인데 지금이라도 사도 되냐 물어보면 뭐 저는 별로 권하진 않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권하는 건 이 종목들은 다 좋다. 근데 제 단가보다 낮게 진입을 하시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액트 같은 경우는 저보다 단가가 대부분 낮으실 텐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거니까. 근데 그 마음이 편하려면 아무리 훈련하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단가가 낮은 게 깡패입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피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또 이 계좌에다 올려놓고 그걸 또 바란다는 것도 모순인 거라서 제가 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좀 부담이 있는 이 5 종목 중에 유일하게 좀 부담이 있습니다.
네, 제가 팔았으니까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은.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스넷. 예. 어? 아, 오파스. 예. 일단 한번 해놓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저는 일단 전기전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올랐으니까. 두 가지 좀 선택을 해야 된다. 자사주를 받으면 뭐 4년간 보유를 해야 됩니까? 저는 1년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일단 SK 하이닉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도 코스닥 150이 공매도에 들어가니까 영향이 조금 있을 건데,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뭐지? 코스닥 150, 얘들이 이제 공매도로 떨어진다. 그럼 상대적으로 얘네들하고 중소형주들하고 이런 밸류 차이가 있을 텐데, 얘네들이 떨어지면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냐 가격적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주가가 그렇게 팔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유동성이 어느 정도 풍부해졌고, 그리고 그건 그거고 또 이건 이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얘들이 떨어지면서 중심을 잡아서 나머지 종목들도 딸려서 떨어지는 이런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50이 내리면, 코스닥 150이 내리면 나머지 종목들도 걔네들하고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걔네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예,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캐스텍 코리아, 알겠습니다. 예. 댓글 확인은 끝났고, 캐스텍 코리아. 네, 그러면 요 오파스넷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파스넷, 예, 약간 거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 올라갈 때 이 거래하고, 뭐 매집이라고 보고 이거는, 그리고 고점, 뭐 권리락 배당락 크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량도 나왔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이런 한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파동이 나오려면 그 이상의 어떤 거래량이 붙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가 뭐 시가총액이 낮은 부분이 있고 지분율 거의 뭐 절반 갖고 있고, 예. 그리고 뭐 네트워크 통합 전문 기업으로서 이익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그러면 그냥 시장 관심을 못 받는 현 상태에서도 이게 그냥 적정한 주가다라고 볼 수 있고, 상장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니까 한번 뭐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줍니다. 다만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게 요 거래량 자리를 서기 전이니까 조금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한 번은 시세를 줄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은 줍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고 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조금 시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안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패턴상으로만 보면 내년 상반기에 좀 큰 시세, 예,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제가 잘 알아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4년을 자사주를 받으면 4년을 보유하고 공짜로 받아서, 그리고 우리 사주의 회사 자사주 일부 지원받아서 1년을 보유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선택이신 것 같은데, 뭐 일단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보면
저는 가격적으로 이제 더 올라갈 게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나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뭐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 수익률을 못 맞춥니다.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포지션으로 LG전자하고 LG디스플레이하고 SK하이닉스하고 이렇게 이제 조합을 맞추면 뭐 비슷한 어떤 사업 구조니까 얘들의 비중을 늘리면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그 수익률을 쫓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LG전자 시가총액이 28, LG 디스플레이가 8조 원대, SK하이닉스 100조 원대. 그럼 합쳐서 137조 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500조 원. 얘네들이 좀 움직이기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팔고 이거를 사는 게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나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삼성전자 팔고 SK하이닉스로 넘어오는 교차매매 수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전기전자 전체를 팔 수 있지만 그런 교차매매 수요를 봤을 때 뭐 주가가 크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3년, 4년 보면 반도체 주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이미 100조인데 100조에서 뭐 얼마나 더 올라가겠냐 하는 부분. 예, 그래서 1년 있다가 정리하고 다른 주식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주로 받으시고 1년 후에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딱히 다룰 만한 종목, 대한제분. 드디어 대한제분이 이제 뭔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느낌이란 게 뭐냐면 큰 시세를 내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요 바닥권에서 하방 경직성이 계속 확인이 됐습니다. 14만 원 정도, 14만 원 정도에서 하방 경직성이 확인이 됐고, 요게 이제 밑에가 단단해지면 당연히 위로 모색을 하는데, 이 위로 모색하면서 4월 30일에 현금이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이거 들어왔다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작년 4분기는 갑자기 이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그걸 반영을 한 것일 것이고, 그러면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안정적인 부분과 4월 30일에 현금 들어온 것 중에서 일부를 뭐 자사주 매입이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주주들한테 돌리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주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뭐 그동안 대한제분이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운 이런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큰 틀에서 보면 정상으로 되는 과정이 조금 느리다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주가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은 코로나19 이전 다 회복했는데 얘만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뒤늦게라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짜 이거 수익 날까 그동안 하는 꼬라지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이런 종목도 또 회복하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 LG전자가 상승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요 설명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일단 1차 상승이 나왔으니까 LG전자가 2차 상승이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단 LG전자에 대해서 제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다는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는 뭐 분기에 한 2, 3천억씩 그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긍정적이고, 그리고 1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LG전자가 연간 한 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가능한 회사가 될 건데, 그러면 지금도 주가가 굉장히 저렴한 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매출이 플러스 될 게 7월에 출범하는 LG전자 마그나 파워트레인 7월에 출범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LG전자가 물적 분할을 통해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100% 중에서 49%를 마그나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현금이 4,900원이 들어옵니다. 4,900억 원이. 현금이 들어오는 것과, 그리고 이게 지금 중국
난징에 있는 LG화학 공장의 배터리 생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LG가 전기차 파워트레인 쪽에서도 배터리 못지않게 커갈 수 있다. 그러면 LG화학의 배터리가 크면서 시가총액이 얼마가 됐느냐? 지금 LG화학의 시가총액이 62조 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할 때까지는 주가 관리를 어떤 식으로는 할 겁니다. 그러면 LG화학이 지금 60조 원이고 LG화학의 배터리 못지않은 파워트레인을 하는 LG전자가 지금 20조 원대다. 요거 조금 예. 그리고 신고가네? 어쨌든 올해 신고가가 나왔네? 그럼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신고가 랠리를 할 수 있겠네. 매출이 붙고 실적도 그만큼 받침이 되니까. 예,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 그리고 삼성전자 교차 매매 수요까지 더해가지고 LG전자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미 한번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때 당시만 해도 LG전자가 8만 원도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스마트폰에서 죽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올라가지고 2차 상승만 보고 이거를 들어간다. 지금 중소형주라면 이제 유동성이 좋아지니까 작은 종목들이 또 금방금방 뛰니까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큰 종목이다 보니까 LG전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참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손절가를 정하고 대응을 하시거나 그런 대응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대응주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는 게 더 낫고 제가 다만 충분히 아시고 대응하실 수 있게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 그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 상승이고 신고가를 다시 찍으면 LG화학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지만 돈 살 거냐 그러면 저는 올라서 안 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